윤석열 정부가 지금 청문회장이 아니라 법정에 세워야 될 인간을 왜 방통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공영방송을 아주 제대로 무너뜨리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새롭게 세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는 물론이고,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도 똑같이 극우적 인사를 앉혀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하겠다. 그래서 곧바로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을 단행하겠다. 지금 사실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자로 또 확인된 사실에 따르게 되면 부위원장 후임으로 이제 김태규 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앉히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진숙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방송과 통신 관련해서 이 민감한 법률적 사안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부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도 왜 탄핵안 그 발의 예고가 있고 나고 나 다음에 스스로 이 꽁지 말고 런을 쳤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도 30일에 이제 이진숙이 임명되면 곧바로 같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곧바로 투입될 인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욱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이 김태규라는 사람 강성보수, 극우입니다. 극우. 친윤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김태규 로 유명하죠. 지난 공수처장 차기 후보자로 유력하다라는 함화평이 돌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확인됐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대표적인 행적을 살펴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었던 검찰 정상화 법안과 관련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었던 대표적인 보수 법조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2021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망언을 쏟아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김태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게 오히려 반역이고, 그런 현 정권의 행태가 오히려 반역 유사의 행태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시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극우적 인사로 알려져 있는 거죠. 윤석열과 그런 극우적 사상을 공유해 왔던 이유 탓인 건지 22년 10월에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어 2대 공수처장 후보자라도 함화평이 돌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직에 극우 유튜버 같은 자들을 앉히겠다라는 거죠.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중립이고 독립성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우리가 물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을 그러한 권력의 시녀가 그 자리를 꿰차야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참 대단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카 사적 유용을 비롯해 온갖 불법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범죄 혐의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고, 그리고 테러를 옹호하고 기회만 된다면 본인이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싶을 정도로 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차요. 뭐 생각해보니까 사회 일반에 아주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같은 말이긴 한데, 법적 윤리적인 것들을 저버리고 칼춤을 출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만이 자리를 준다고 할 때 덥석 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정권 하에서 자리를 준다고 해도 마다할 테니까요. 아무튼 뭐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만 이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만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긴 한데 인재는 없구나. 구해보려고 해도 힘이 닿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나 드러나는 소식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쏙쏙 빼온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의 방증인 거죠.